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중국하고 각을 세워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2년간 미중 무역 전쟁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했잖아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달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4년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간 우리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안 좋은 발언을 할 때는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고, 조금 기대가 섞인 앞으로 나아질 것 같은 희망적인 발언을 할 때는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했잖아요. 여튼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시장 수급에 조금 집중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조심스럽게 경제활동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사람들도 실제 움직여 이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래요. 지금 여기 일일 확진자 수를 쭉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2월 달에 한참 우리는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지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규제를 좀 풀었죠. 그런데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지금 조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좀 늦죠. 우리는 2월 달에 많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줄은 거고, 일본은 그 이후에 이렇게 4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다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씩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한참 확진자 수가 많았던 유럽의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완전히 준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3월달에 이렇게 정점을 이뤘다가 줄어들고 있으니 서서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도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달에 많이 갔다가 이제 쑥 줄었잖아요. 쑥 줄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확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튼 저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상황은 이래 보시면은 지금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앞서 보았던 일본, 또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감염자 수가 많고, 또 그리고 아직은 안정이 됐다고 보기 좀 이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고 싶어 해요. 대선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건당국에서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이렇게 나온 나라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보면은 아직은 이 그래프로 보더라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이지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도 보면은 좀 다르죠. 인도도 이렇게 브라질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행을 한 나라들은 지금 안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 또 그리고 우리나라, 또 그리고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이런 나라, 또 그 다음 타자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 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가 들잖아요. 그림만 봐도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인도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니까 역시 멀은 것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재개도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싶어서 조금 움직이게 했더니 다시 이태원에서 저렇게 되어서 학교 개학까지 인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사람들도 잔뜩 긴장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우려가 또 그거죠. 지금 당장은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치료제가 정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스페인 독감 사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였다면 그리고 만약에 2차 유행이 올 9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찾아와서 올 겨울을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용직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 그리고 자영업 하셨던 분들 또 그리고 또 실직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기업들도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요것만 지나면 된다라고 지금 대책을 세워왔을 수도 있어요. 또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 때도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한 현금 50% 정도 준비하고 주식 투자 비중 5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에 싼 거는 맞으니까 예전보다 싼 거는 맞으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현금 한 20% 주식 80%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현금이 이것보다 좀 많다고 하면은 주식을 매수하면 될 거고 또 현금이 이것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9월달 여기 9월입니다. 현재 저 5월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9월달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요 기간 동안 쭉 시장 지나는 걸 살펴보고 치료제가 그 중에 어떤 개발이 된다거나 또 세계 각국 경제 활동이 재개를 했는데 때마침 확진자 수가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또 기업이 뭐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거나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현금 20% 비중을 요 기간 안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20%가 안 되는 분들께서는 이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고 또 현금이 이보다 많은 분들은 이때 주식을 좀 더 사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올여름 7, 8월달 이렇게 9월달 요 지나면서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이 전염병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대응책 보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2차 유행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면은 지금 8월달 적어도 8월달 정도부터는 좀 빠르면 7월달 뭐 7월달 8월달 저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조금 한 뭐 40% 50%까지 다시 조금 늘리고 뭐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봐야 되나. 하여튼 여튼 요 7, 8월에 상황을 봐가면서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뭐 주식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 순환매를 계속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일단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온 종목들 좀 살펴봅시다. 지금 최근에 음식료품 오늘도 장중시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지요.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품은 뭐 괜찮겠죠. 의식주 관련된 거는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도 쭉 살펴보니까 14종목이 되더라고요. 요거 오늘 뭐 간단하게 다 살펴보려고요. 제가 빠른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놔 보시면 돼. 자, 대충 보니까 오늘 오뚜기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그 올려드린데 오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뚜기는 오늘 완전히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완전 좋았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또 그리고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뚜기는 오늘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었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TCK 같은 경우는 좀 오뚜기하고 좀 다르죠. 오뚜기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땅 로켓 한번 쏘았다 아닙니까? TCK는 이제 올라가다가 전고점에서 지금 쏘았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만큼 더 보유할까에 대한 이야기지, 신규 매수는 좀 지금 와서 좀 그렇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매수는 그렇잖아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매수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그죠? 지금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괜찮죠.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 들어왔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들이 원체 많이 물려 있어요. 외국인들 한 70만원 정도. 이때 지금 현재 주가가 386,500원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려 있어요.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 셀트리온 제약, 요 며칠 좋았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았고,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나왔다면은, 셀트리온도 살펴봐야죠. 셀트리온은 괜찮았다니까, 예전에 수급이, 그죠? 셀트리온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날라서 좀 그렇다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S오일도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긴 하죠. 물주가 좋잖아요. 물주가. 그리고 LIG 넥스원도 최근 수급 상당히 괜찮네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좀 그렇다. 자, 이것도 좀 그러네요. 한정기술도 뭐 좀 아직 좀 그렇다. LG 상사는 요거는 수급 좋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요거는 이건 정말로 택도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쳐다보다 보면 이렇게 쭉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쭉 몇 년간 쫙 깔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조금 오늘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최근에 나온 뉴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오늘 좀 괜찮은 종목이 그래도 좀 있긴 했네요. 오뚜기, 그죠? 그리고 롯데푸드,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지만 또 관련해서 셀트리온, 장기적 관점에서 S51, LIG 넥스원도 괜찮았고 또 LG 상사도 괜찮았고, 자 오늘도 괜찮은 종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여튼 뭐 바람만장합니다. 이 주식시장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런 일이 조금 싸그라질만 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쪽은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돈을 풀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풀다 보면은 당연히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고, 또 정부에서 세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그걸로 좀 부족하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채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럼 또 예전에 또 정부 부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러면 다시 돈을 더 찍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책은 그냥 투자는 일상이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 돈 가치가 뭐 하락하니까 쓸 돈 나눠고 저렇게 묻어주는 거죠. 묻어두고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또 자산이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헤쳐나가 봅시다. 자, 이상입니다.